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새로운 두뇌 AI5 칩, 테슬라의 아이폰의 순간, 테슬라 에너지 사업 수직 계열화 완성, 테슬라 사이버캡 및 FSD, XAI 그룹의 진화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테슬라의 새로운 두뇌 AI5 칩.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 로봇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의 핵심이 바로 AI5입니다. 쉽게 말해 테슬라 차량과 로봇 옵티머스가 더 복잡한 상황을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초고성능 두뇌입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AI4도 이미 인간보다 안전한 수준의 운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AI5는 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기존 AI4보다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더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 인간 운전자보다 10배 이상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운전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칩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게도 탑재되어 복잡한 가사 노동이나 정교한 공장 작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AI5의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밝혔으며 2026년 하반기에 샘플 제작 및 테스트용 소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7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돌입하며 이때부터 테슬라의 신차들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칩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진 삼성전자와 TSMC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AI5의 등장은 테슬라를 단순한 완성차 업체에서 종합 AI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며 운전자가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레벨 5 자율주행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결국 운전자가 없는 택시 서비스가 기술적 한계를 넘어 실현되는 기반이 됩니다. 아울러 옵티머스 로봇이 이 강력한 칩을 달고 우리 집안일을 도와주는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요약해보면 AI5는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봇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직접 설계한 슈퍼 브레인입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 세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꿀 것입니다. 2. 테슬라의 아이폰의 순간.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인류의 노동 방식을 뒤바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업계와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등장을 두고 2007년 세상을 바꿨던 애플의 아이폰의 순간에 비유하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연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 깊이 있는 변화의 양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애플이 PC 판매라는 주기적인 실적 변동에서 벗어나 아이폰을 통한 서비스 생태계, 예를 들어 앱스토어나 구독 서비스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듯 테슬라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교체 주기가 길고 경기 변동에 민감합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차량 판매라는 단일 하드웨어 수익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 본체 판매 수익에 더해 로봇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AI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료라는 강력한 지속적 수익원을 창출합니다. 이는 마치 아이폰 사용자가 매달 앱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옵티머스의 초기 생산이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생산 전략의 과감한 수정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조정하고 모델 S와 X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까지 옵티머스 생산에 전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로봇 사업을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닌 기업의 핵심 엔진으로 재정의했음을 시사합니다. 옵티머스가 꿈꾸는 미래는 단순히 공장 자동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AI 기반의 자율 휴머노이드 군집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공정에서 인간을 대신해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물류 창고 관리부터 매장 진열까지 다양한 상업적 용도로 투입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사 노동을 돕는 가정용 로봇으로서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것입니다. 아이폰이 손안의 컴퓨터 시대를 열었다면 옵티머스는 일상 속의 AI 물리 노동 시대를 열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데이터와 AI 학습 능력이 옵티머스라는 하드웨어와 결합할 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축했던 압도적인 생태계가 로봇 시장에서도 재현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AI 로봇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는 테슬라. 옵티머스가 우리 삶을 아이폰만큼이나 극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3. 테슬라 에너지 사업 수직 계열화 완성.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이제 완전한 순환형 수직 계열화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원료 채굴 지분부터 텍사스 리튬 정제 4680 LFP 셀 생산, 메가팩, ESS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더해져 클로즈드 루프가 완성됐습니다. 재활용 재료가 신규 원료보다 저렴해 에너지 사업 마진이 크게 강화됩니다. IRA 원산지 규정과 이후 배터리 규제에도 완벽 대응이 가능합니다.
메가팩 25년 수명과 세컨드 라이프 활용으로 재활용 시점을 최적화해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서구 시장에서 가장 완성된 에너지 수직 계열화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볼륨으로 앞서지만 테슬라는 고부가 클로즈드 루프와 수직형 발전소 소프트웨어로 차별화합니다. 이 에너지 사업이 이미 숨은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에서 2030년 레드우드 확장과 기가팩토리 재활용 라인 증설로 글로벌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4. 테슬라 사이버캡 및 FSD. 테슬라는 프랑스 음료 제조업체 유니베브의 사이버캡 상표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유니베브가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5가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유니베브가 차량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이력이 전혀 없으며 CEO인 장루이 르타이가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테슬라 경영진을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는 만큼 테슬라의 사이버캡 계획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사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테슬라는 유니베브가 미국 특허청의 사이버캡 또는 사이버캡이라는 용어가 유사 제품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합니다. 테슬라는 2024년에 해당 명칭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제때 상표권 보호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유니베브가 상표권을 무단으로 등록하고 사용료를 요구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유니베브가 테슬라킬라라는 상표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사이버코드와 사이버텍스에 대한 상표권도 출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이 테슬라 FSD 벤치마크를 통해 서울의 완전 AI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서울의 인공지능 기반의 완전 자동화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FSD가 직접적인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저는 현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의 AI 기반의 완전 자동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주민 의원이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보낸 메시지에 테슬라가 답했습니다. 오늘 직접 FSD로 국회에서 종로까지 달렸습니다. 혁신 기술은 서울 교통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결정적 열쇠입니다. 서울 교통 이제 판을 갈겠습니다. 인력 한계로 늘릴 수 없었던 버스 배차 간격, 늦은 밤 택시가 잡히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던 퇴근길, 교통 소외 지역 골목까지 AI 자율주행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하는 이동권 기본 특별시 박주민이 만듭니다. 테슬라가 스웨덴 용셰핑에서 FSD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시 복잡한 도시 지역에서 제한된 테슬라 차량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원격 모니터링과 즉각적 개입을 위한 안전운전사가 동승하며 감독형 자율주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더 많은 도시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FSD의 큰 진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FSD가 3월 20일 네덜란드에서 고객 차량에 대해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FSD가 점점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FSD 도로 시험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차량은 일반 도로에서 시험 운행 중이며 운전자가 항상 차량 내부에 탑승하여 상황을 감독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의 규제를 받아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목표는 안전성과 실제 성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FSD가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과속하는 뒤따라오는 차량을 위해 갓길에 정차합니다. 한 테슬라 차주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가던 중 FSD 기능이 차량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잠시 길가로 세워 뒤따라오는 차량이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테슬라 FSD의 진화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또 다른 테슬라 소유주가 아찔한 순간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어떤 언어로든 그록에게 말을 걸어 테슬라에서 목적지를 설정하세요. 이제 테슬라 소유자는 차량 내부에서 그록과 어떤 언어로든 대화하고 주소나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FSD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FSD에 대해 새로운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실제 도로 주행 경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FSD는 일상 주행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큰 구간을 보다 수월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운전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 모두에게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99는 하루 약 $3에 해당합니다. 테슬라는 북미 웹사이트의 차량 메뉴에 새로운 FSD 감독형 주행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스페이스X 스타베이스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사이버트럭은 실제 우주 탐사를 위해 만들어진 차량처럼 보이며 스타베이스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아마도 몇 년 뒤 달기지 건설 시 사이버트럭은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은 혁신적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티어 바이 와이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자동차에서는 운전대, 즉 스티어링 휠과 바퀴가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핸들을 돌리면 철제 샤프트와 기어 등을 통해 그 힘이 바퀴까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이 물리적 연결을 완전히 없애고 전자 신호로만 작동합니다.
운전대에 달린 센서가 핸들을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돌렸는지 감지합니다. 그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 바퀴를 움직이는 모터, 액추에이터에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핸들과 바퀴 사이에는 아무런 기계적 연결이 없습니다. 100% 전자 제어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이 기술을 먼저 사이버 트럭에 적용해 양산했습니다. 덕분에 운전이 매우 가볍고 빠르게 느껴지며 속도에 따라 조향 비율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사륜 조향과 결합해 회전 반경도 극도로 작아졌습니다. 아울러 로보택시 사이버캡에서 더 극단적으로 진화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용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은 2026년부터 본격 생산이 시작된 모델로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레벨 4에서 5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도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초기 테스트, 규제 요구, 비상 상황 등에서 스티어링 휠을 간단히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착해도 기계적으로 바퀴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핸들을 돌려도 저항 없이 헐겁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제어가 전자 신호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핸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타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 테슬라 차량, 즉 핸들이 있는 모델이나 핸들이 없는 사이버캡 모두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핸들은 더 이상 필수 요소가 아니라 옵션이나 비상용 도구 수준으로 바뀝니다. 머지않아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는 의미가 거의 사라지면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자율 이동 공간으로 진화합니다. 테슬라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통해 자동차의 조향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핸들이 무의미해지고 나아가 바퀴조차 선택사항이 될 수 있는 미래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로보택시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사이버트럭의 SUV 버전인 사이버 SUV가 출시된다면 주문하시겠습니까? 정말 멋져 보입니다. 한국에서 인기 많은 패밀리형 SUV 형태로 사이버 SUV가 출시된다면 정말 대박 날 겁니다. 저도 하나 장만하고 싶어지네요. 조태그 마이어님이 촬영한 2026년 2월 25일 기가 텍사스 현장 사진입니다. 확장 중인 부지 위로 아름다운 일출이 떠오르고 북쪽 캠퍼스에 대한 새로운 허가가 승인되었으며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전반적인 부지 정비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텍스2도 내부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올봄 말 또는 초여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XAI 그록의 진화.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곳, 그록 기반 오픈소스 스튜디오가 탄생했습니다. 최근 버셀 AI 게이트웨이가 비디오 생성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이를 활용한 강력한 오픈소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그록 모델을 활용해 고품질의 이미지와 비디오를 만들고 자신만의 디자인 도구까지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런칭이 특별한 이유는 첫째는 끊김없는 비디오 생성으로 보통 동영상 생성은 시간이 오래 걸려 도중에 인터넷이 끊기거나 브라우저를 닫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튜디오는 백그라운드 처리 기술을 통해 연결이 불안정해도 끝까지 안정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똑똑한 이미지 검색으로 단순히 제목으로 검색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검은 고양이라고 검색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고 검은 고양이 이미지를 찾아주는 시각적 색인 기술이 적용되어 내가 원하는 영감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곳에서 관리하는 수백 개의 AI 모델로 기존에는 모델마다 결제하고 설정하느라 복잡했지만 이제 버셀 AI 게이트웨이 하나면 그록을 포함한 수백 개 AI 모델을 단일 계정과 통합하여 결제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 효율성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도구가 단순한 기능을 넘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XAI의 그록 모델이 실제 서비스 환경에 완벽하게 통합되면서 개발자들은 더 이상 복잡한 인프라 고민 없이 무엇을 만들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코엔 미 하원 의원은 멤피스 일대에 위치한 X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환경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남부 멤피스 지역의 대기질 우려를 제기한 건강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그는 배출가스 데이터, 터빈 허가 현황, 환경 완화 계획, 시설 확장 관련 사전 통지 약속, 지역사회 소통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언급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6. 기타 소식. 모델 Y가 뉴질랜드에서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신형 YL 모델 충돌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뒷좌석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뒷유리와 벨트라인을 더 넓게 덮어주는 새로운 커튼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3열에도 에어백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보링 컴퍼니는 오늘 네바다, 텍사스, 테네시 3개 주에서 동시에 터널 공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기존 터널링 방식에 비해 약 99%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네바다에서는 거대한 베가스 전기차 순환로를 정복하며 테네시에서는 내슈빌 뮤직시티 루프 건설 착공식이 거행되었고 텍사스에서는 프루프록 제조 및 기가 텍사스 터널을 만듭니다. 보링 컴퍼니는 프루프록 장비를 가져와서 바로 굴착을 시작합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충분한 수의 항공사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스타링크 서비스가 있는 항공편만 예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 환승 시간이 1시간이나 더 남았다고? 상관없어. 스타링크만 있으면 돼. 스타링크만 된다면 비행기 뒷좌석에 앉아도 괜찮아. 정말 상관없어. 스타링크는 최고니까. 카타르 항공 스타링크 와이파이 이용 후기를 잠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5시간 비행 동안 무료 와이파이 스타링크를 이용했는데 장거리 여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용량 첨부 파일도 지연 없이 전송하고 문서도 다운로드하고 3주간의 아시아 여행 동안 미뤄뒀던 중요한 이메일에도 답장을 보낼 수 있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공사 측에서는 최대 500mbps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비행 중에 속도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드넓은 바다 위에서도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가 느껴졌어요. 원격 근무자, 기업가, 그리고 이동에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35,000피트 상공에서도 안정적인 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비행 중에도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